안녕하십니까. 음악실기 1 강의를 할 최문헌입니다. 음악실기는 국악실기 위주의 과목인데 온라인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이 국악실기 1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은 국악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은 크게 정악이란 부분과 민속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분류 방법인데 또 다른 분류 방법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정악이라고 하는 분류 속에는 또 작게는 궁중음악, 또 작은 의미의 정악, 그리고 민속악에는 작은 의미의 민속악, 전문가 음악, 종교 음악 이렇게 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중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중음악은 말 그대로 궁중에서 여러가지 행사나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연주되었던 음악을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종묘제례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음악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종묘제례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링크된 음악들은 수업 중에는 제가 잠시 조금씩만 들려드리도록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이 음악을 적어도 링크된 음악만큼은 전체를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국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악가무일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다시피 악이라 함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라 함은 여기에서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무는 여기에서 춤을 추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음악, 짧게 악이라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악가무를 모두 합한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묘제례악이 있습니다. 문묘제례악은 공자를 비롯한 학자들의 신의를 모셔놓은 곳에서, 그것이 성균관인데요. 성균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입니다. 문묘제례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보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통적인 문묘제략의 악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노래 가사의 뒷부분이 계속 이렇게 추성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것이 문묘제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서양 음악에서 있어서 그 악보를 볼 때 전체 악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악보를 스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총보, 즉 우리 전통적인 총보가 바로 이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묘제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모궁제략이 있는데요. 경모궁제략은 지금은 연주되지는 않는데 경모궁이라 하면 여러분 사도세자 알고 있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시자 그분을 모셨던 사당 이름이 경모궁입니다. 그런데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한 음악을 만드는데 그 기반은 종묘제략이었어요. 종묘제략을 조금 편곡을 해서 아버지를 기리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경모궁제략은 고종 이후로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왕이 아닌 세자로서 남아있다가 고종 때 와서야 겨우 왕으로 추존이 되면서 종묘제례에 포함이 됩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경모궁제략은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궁중음악 중에는 연향악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행사 때 연주되었던 음악을 말합니다. 수제천, 모태평, 정대업, 영산회상, 대취타, 줄풍류, 대풍류 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음악은 아마도 대취타, 수제천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취타는 군대의 행진이나 임금의 행사 때 연주되었던 음악이죠. 크게 불고 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유일한 멜로디 악기는 태평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발, 나각, 북 등의 음정이 없는 악기들이고요. 유일한 음정 있는 악기는 태평소로서 태평소가 전체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볼 만한 음악은 수제천인데요. 수제천 음악은 우리 전통 음악에 있어서 특히 정악 쪽에 있어서 백미로 꼽는 음악입니다. 수제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악기가 선율을 유지해 가다가 끝날 무렵에 또 다른 악기가 이어받아서 선율을 연주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한국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음 형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연음. 지금 연음 형식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곡이 바로 이 수제천이라는 곡입니다. 거기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천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악은 궁중음악과 함께 큰 틀의 정악이라고 구분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악은 좁은 의미에서 선비들의 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종류로서는 가곡이 있는데요. 가곡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자, 가곡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형성된 문학 형식으로 자리 잡은 가사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조 등이 있습니다. 시조를 한번 감상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동창이 시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조에다가 가락을 얹어서 연주하는 것으로서 보통 대금이나 장구 한 가지나 두 가지 악기가 반주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가곡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 거문고, 장구, 대금, 단소 여러 가지 악기가 반주를 하는 것이 조금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류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풍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연과 벗삼아서 멋스럽게 사는 행동, 그런 행위,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을 풍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음악에서 말하는 풍류라 함은 하나의 장르를 말합니다. 크게 현악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줄풍류, 그리고 대금, 피리와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대풍류, 이렇게 나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삼현육각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죠? 여러분이 삼현육각이라고 하는 편성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익숙할 겁니다. 김홍도의 무등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장구, 북, 피리, 그 다음에 해금, 대금, 이 구성이 바로 삼현육각 편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산회상이 있는데, 이 영산회상은 현악 영산회상,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영산회상은 우리 전통음악에 있어서 특히 이 정악 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속악에는 크게 민요가 가장 대표적인 민속악의 한 장르인데요. 크게 우리 민요는 경기민요, 남도민요, 소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민요로 나뉘는데, 이 나뉘는 기준은 민요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에 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리에 따라서 이 민요를 지방으로 분류를 하는데, 민요 역시 이야기할 것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민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가가 있는데, 작가라 하는 것은 이거 역시 긴 사설에다가 가락을 얹어 부르는 성악곡인데, 가곡이나 가사에 비해서 서민들이 하는 음악, 즉 소교라는 뜻을 담아서 작가라 불리고, 지역에 따라서 경기, 남도, 소도로 나뉘고요. 12가지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12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풍물놀이가 있습니다. 풍물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풍물놀이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놀이를 풍물놀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그리고 관중들과 함께, 지금 보이는 곳에는 연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진 않는데, 여기에 분장을 한 여승이랄까 파계승, 그리고 포수, 그 다음 할머니 분장을 하신 분들 포함해서 연극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연주되는 장르가 바로 풍물놀이입니다.
선율을 이끌어가는 악기가 바로 태평소인데, 이 악기가 풍물놀이에서 전체적인 소리를 감싸주고 관악기 중에서 가장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야외에서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풍물놀이를 살펴봤는데 우리 전통 음악 형식 중에서 아마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형태가 풍물놀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악 형태 중에 사물놀이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서 가장 최근에 실내 연주 형태로 만들어진 장르인데요. 여러분 사물놀이를 많이 알 것이겠지만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악 갈래 중에서 전문가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음악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판소리 하면 5개 마당이 있죠.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5개가 있는데 원래는 판소리는 12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5가지가 전해지는 오는 이유는 7가지는 기록은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이제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판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소리꾼과 북장단을 맞추어주는 고수, 여기에서 고수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고수가 한 명이고 소리꾼이 2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수가 첫 번째요, 창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다 라고 할 만큼 고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꾼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소리라고 하고 말로 진행하는 것을 안일이라고 하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동작을 하는 것을 발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판소리의 3요소라고도 하지요. 다음 창극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창극은 결국 그 기원은 판소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판소리의 5가지 마당 이야기를 판소리가 1인이 여러가지 역할을 하면서 극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 창극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판소리에 없었던 무대, 반주, 음악, 연극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예술 형태를 띠고 있어서 서양의 오페라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조가 있습니다. 산조의 뜻은 흐트러질 산해서 허튼 가락이라는 뜻인데 이 기원은 신하위 판소리 가락에서 발전된 것을 어떤 장단이라고 하는 틀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매우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야금산조, 건무산조, 대금산조, 해금산조 각각 악기별로 산조 가락이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진양조라고 하는 우리 민속음악에서 가장 느린 장단으로부터 해서 점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한국 음악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그것을 만중삭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나이가 있는데 시나이는 아까 그 산조의 기원이라고 했었죠. 이 시나이는 남도의 무속음악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조에 비해서 이것은 합주곡입니다. 여러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가락을 이어가는 게 특징이고 매우 화려하고 식임새를 아주 격렬하게 또 애잔하게 연주하는 그런 형태의 장르가 시나이이며 이것은 개인의 연주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예술성이 아주 높은 음악입니다. 자, 시나이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악에서의 백미를 수제천이라고 치는 것에 비해서 민속악에서의 백미는 바로 이 시나이를 이릅니다.
성악 음악에서 경기를 수천을 꼽는가 하면 민속 음악에서는 이 신하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가 음악을 알아봤고요. 끝으로 종교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음악에는 먼저 불교 음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불교 국가였었으니 당연히 불교 음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불교 음악의 대표적인 것이 범패인데 범패 들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범패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종교음악에 무속음악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속행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속행위 중에 이루어지는 무당과 박수무당 등의 노래와 반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무속음악으로 분류합니다. 수고했습니다.